안녕하세요. 함장의 바다 오늘 또 출항합니다. 화약이 250kg이나 터졌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화약 냄새 당연히 맡아야겠죠. 역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단은 화약이 터졌다면 화약 냄새가 나야죠.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안함에. 우리가 성냥 한 계피만 키더라도 또는 해변가에 가서 폭죽 놀이를 할 때 얼마나 화약 냄새가 납니까? 근데 천안함에는 생존자 어떤 사람도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뢰를 맞아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경험자가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뢰 맞은 사람 찾아보자. 1865년 미국의 해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어뢰를 맞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때 바로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2차 대전 때에는 또 어뢰를 맞아본 무전병이 바닷물에서 나온 화약과 전함에 새어나온 기름에 흠뻑 젖어버렸다는 증언을 합니다. 사건 당시에 이 화약의 냄새를 맡은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조금 웃긴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바닷속에서 화약이 폭발했기 때문에 이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요. 무슨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냐면, 우리 김 PD님도 공중 목욕탕 가보셨죠? 탄안에 혹시 방구 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막 기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뽀글뽀글한 이제 거품이 올라오지요. 예. 탄안에서 방구 꼈다고 그 방귀 어디로 안 갑니다. 뽀글뽀글한 거품이 올라와서 예. 뻥 하고 결국 수면 위에서 터지는데, 그 순간에 냄새 맡아보면 예. 이게 바닷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쉬운 예만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군을 다녀온 분들이거나 폭죽놀이 정도만이라도 해본 분들이면 화약 냄새 다들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릴 적 가지고 논 화약총의 흑색 화약, 폭죽의 황색 화약이 공기 중 폭발 시에는 강렬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뢰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흑색 화약을 쓰던 과거 1864년 달그린 제독의 토피도 피격 해고록과 전방 포탑 탄약고에 화재가 발생해 함포 추진 장약이 불탔던 1942년 노스캐롤라이나호의 케이스를 가져와 대중에게 어뢰 폭발 시 화약 냄새가 나는 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욕탕 속에서 방귀 같은 대중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드는 전략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순간적으로 공기 중으로 솟아올랐고 승조원들의 위치가 가깝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으나 역시나 국방부의 이러한 대응은 실패를 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실전 해고 사례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이 쉽게 납득할 만한 사례 등을 들어 거짓 선동을 했고, 국방부는 이번에도 공기 중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을 걸 이라는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 정도만으로 음모론자들의 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시의 사례 나열이 그저 추측에 불과한 해군의 반박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필자들이 아는 화약 냄새와 어뢰에 쓰이는 화약 냄새는 전혀 다릅니다. 군필자들이 기억하는 냄새는 총기와 하포의 추진 장약 냄새입니다. 총기는 니트로셀룰로스를 주로 씁니다. 박격포 등에는 니트로셀룰로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을 섞어 쓰고, 전차와 하포에는 여기에 니트로구아딘까지 섞어 쓰게 됩니다. 반면 포탄과 어뢰, 미사일 탄두에 쓰는 작약인 TNT, RDX, HMX, PBX는 냄새가 전혀 다릅니다. 선체에서 TNT, RDX, HMX가 검출되었으므로 북한 어뢰는 해당 폭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설령 천안함 장병들이 냄새를 맡았더라도 이것을 화약 냄새라고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TNT, RDX, HMX의 폭발 냄새를 맡을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천안함에서 흘러나온 기름 냄새가 상당히 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NT, RDX, HMX는 수중 폭발 시 냄새가 안 납니다. 불과 수그램에 불과한 5.56mm 소총의 장약 냄새나 심지어 1g도 안 되는 화련발 화약총의 흑색 화약, 성냥 머리만큼의 황으로도 코를 찌르는 진한 냄새가 나죠. 하지만 TNT와 RDX를 섞은 컴포지션 B를 60g이나 사용하는 수류탄을
무릉등이에 던질 때 어땠습니까? 수류탄을 던지고 난 뒤 화약 냄새를 맡아본 분들 계십니까? 났다고요? 그럴 리가요. 화약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한 해군 출신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마크9, TNT와 RDX를 섞은 토펙스 혹은 PBX 90kg을 작약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홍대 투하 훈련 때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모론 대표 주자인 신모 씨의 주장대로 화약 냄새가 없기 때문에 폭발이 아니라는 주장은 명백히 의도적인 거짓말인 것이죠. 이쯤 되면 신모 씨는 진짜 해군에 있었는지 궁금한데 조금 말씀드리면 신모 씨의 병적 기록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보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추후에 시간 날 때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해 드리자면 음모론자의 대표주자 신모 씨가 근거로 된 달그린 제독 때는 의뢰가 없었고 흑색 화약을 썼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달그린 제독의 회고록은 1864년의 일이었고 이때는 의뢰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의뢰는 1866년에 화이트 헤드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럼 신모 씨가 의뢰라고 대중을 속인 토피도 그 정체가 뭐냐면 19세기 초 로버트 풀턴이 고안한 부유 폭발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뢰입니다. 달그린 제독이 맞았다는 토피도는 활대기뢰라고 번역되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활대기뢰는 흑색 화약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근처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신모 씨는 대중을 속이기 위해 의뢰가 개발되기 이전의 흑색 화약을 쓰던 스파 토피도를 의뢰라고 번역하고 대중을 속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화이트 헤드 이전의 토피도는 수레, 이유는 어영수레, 네이블마인은 기계수레, 이를 줄여서 각각 의뢰와 기뢰라고 번역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번엔 신모 씨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호의 탄약고 화재 사건입니다. 신모 씨는 1942년 노스캐롤라이나호의 무전병 11리의 의뢰 피격 경험으로도 대중을 속였던 것입니다. 11리가 의뢰에서 나온 화약 냄새가 자신을 덮쳤다고 해간 것은 맞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11리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의뢰는 접촉신간만 사용했습니다. 의뢰가 접촉신간으로 전방 탄약고에 맞아 폭발하면서 폭발 화염이 선내로 들어와 추진 장약에 불이 붙어 탄약고를 폐수로 침수시켜서 진화해야 했을 지경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상당수의 군인에게 익숙한 화약 냄새는 총기와 화포의 추진 장약 냄새입니다. 따라서 무전병 11리가 화약 냄새라고 인지한 것도 소총과 한포의 추진 장약일 것이고 화재로 추진 장약이 타는 냄새를 11리는 의뢰에서 나온 냄새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95식 의뢰의 탄두 작약으로 쓴 TNT는 공기 중 폭발해도 매캐한 타는 냄새에 가깝지 절대 군필자들이 기억하는 그런 화약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화약 냄새는 천안함에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음모론을 하나하나 깨가면서 제 속이 타는 냄새는 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팡합니다. 감사합니다.